왜죠? 왜 하필 한국인가요? 미국이나 프랑스가 아니고요? 영국 잉글랜드 서부 시롭셔주에 위치한 시로즈베리 고등학교 교실 안 한국으로 수학여행지가 발표되자 반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이면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이냐며 화를 내는 학생도 보이는데요. 이에 선생님도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시로즈베리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맡고 있는 레베카라고 합니다. 이곳으로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과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갔던 일이 생각나서입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매년 학생들이 고1이 되면 수학여행을 가곤 합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수학여행지가 정해져서 발표하는 날이었는데요. 학생들은 반에 모여서 어느 나라로 가게 될지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보통 영국의 고등학교에서 주로 가는 나라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등의 나라를 방문하곤 하는데요. 이번에는 가보지 않은 다른 나라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한껏 기대에 부풀어 수군거리는 학생들에게 이번에 수학여행으로 갈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을 알려주자마자 시끌벅적했던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요? 미국이나 프랑스가 아니고요? 아이들은 선배들이 주로 갔던 수학여행지가 아닌 한국이라는 것에 많이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게다가 몇몇 학생들은 너무나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죠. 프랑스에 가면 멋진 에펠탑과 맛있는 디저트도 있을 거고, 이탈리아에 간다면 멋진 로마 고대 건축물과 파스타도 맛볼 수 있을 텐데 왜 선배들이 가던 곳이 아닌 한국이 수학여행지가 됐냐며 화를 내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정보는 교과서에 잠깐 언급된 역사적 사건이나 대중문화 수출이 전부였습니다. 전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수학여행지로 한국을 추천한 이유였는데요.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 혹은 잘 모르는 나라더라도 모든 나라엔 깊은 역사와 다양한 문화 등 배울 점들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망한 학생들에게 전 물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세요. 몇 명은 한국의 치킨이나 삼겹살, 케이팝 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또 다른 학생은 한국 전쟁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죠. 저는 조용히 웃으며 직접 가보면 더 많은 것들을 보고 직접 경험할 수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즐겁게 수학여행을 다녀오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떠나기 전 몇 주 동안은 준비할 것들이 많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나 에티켓 등에 대해 공부하며 꼭 가봐야 하는 곳, 먹어야 하는 음식 등에 대해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기 싫어하던 아이들도 막상 여행 날짜가 다가오니 조금씩 호기심을 갖고 약간은 설레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렇게 드디어 출국하는 날이 다가왔고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학생들만큼이나 저도 굉장히 떨렸는데 저 역시 한국은 아이들과 처음 가보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영국에서 한국까지는 대략 14시간에서 15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랜 비행 때문인지 약간의 설렘이 보이는 듯 했던 아이들은 다시 떨떠름한 반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는 기장의 안내 멘트에 아이들은 모두 창문 밖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막상 도착한 인천공항을 보자마자 저를 비롯한 학생들이 모두 눈이 휘둥그레해지고 말았습니다. 인천공항은 굉장히 크고 넓었으며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 보였거든요.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손꼽히는 곳이 바로 인천국제공항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보자마자 단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높은 천장과 곳곳에 설치된 멋진 설치물, 공항 안을 돌아다니는 로봇까지 눈을 뗄 수 없더라고요. 로봇은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짐을 옮겨주거나 길을 알려주기도 하고 사진을 찍어주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로봇에게 달려가 셀카를 찍겠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입국 심사를 마친 후 짐을 찾으러 갔는데요. 저희는 이곳에서 또다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짐을 찾는 컨베이어 벨트는 영국의 공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컸고 실시간으로 수화물 상태를 업데이트해주는 스크린이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가방은 정말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여행을 자주 다녔던 한 학생이 자기는 이렇게 짐을 빨리 받아본 적은 처음이라며 그 어느 나라도 한국만큼 짐을 찾기 쉽게 되어 있지도 않았다며
말하기 바빴습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오니 저희를 이끌어줄 가이드 콜슨 씨가 시로즈베리 학생들 환영합니다 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콜슨 씨는 영어와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중년의 남성분이셨습니다. 저와 학생들에게 한국을 빨리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버스에 탑승하고 자리에 앉자 콜슨 씨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인천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인천은 한국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이 진행되던 곳이었으며 현재는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곳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공부를 하긴 했지만 역시 직접 와서 듣고 보는 것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콜슨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학생들은 숙소로 가는 동안 창밖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을 빠져나와 한국의 수도인 서울로 가까워질수록 멋진 조형물과 고층 빌딩 등 화려한 도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의 도로는 굉장히 넓은 편이었으며 교통도 질서정연했습니다. 클락션을 세게 누른다거나 갑자기 확 끼어드는 차들도 없었죠. 게다가 거리가 정말 깨끗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영국의 도시는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한참을 달리다 보니 저희가 묵을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짐을 옮겨주고 친절하게 맞이해 주셨는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체크인까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것들이 빠르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실제 경험해보니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죠. 당연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게다가 숙소의 침대는 물론 가구 품질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떤 학생은 자신의 집에 있는 침대보다 좋아 보인다며 만족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첫날은 오랜 비행으로 피곤했기에 일찍 잠이 들었고 다음날 바로 수학여행 일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날은 한국의 문화재 중 하나인 경복궁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시대에 지어진 전통 한옥 건물로 정원도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주변을 돌아보니 사람들이 한복을 입으며 사진을 찍고 걷는 모습에 저와 학생들은 절로 눈길이 갔습니다. 아이들도 한복을 입어보고 싶다고 하길래 대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옷인 한복은 아이들 눈에도 예뻐 보였는지 사진을 찍으며 어느새 수학여행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하더라고요. 이어서 저희가 간 곳은 서울의 남산타워였습니다. 경복궁에서 남산타워까지 지하철을 2번만 타면 쉽게 갈 수 있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죠. 그런데 저희가 한국에서 처음 타본 지하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열차가 들어오면 알아서 문을 열어주는 스크린 도어가 있는 것도 신기했는데 지하철을 탈 때 줄을 서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에 크게 감명받았거든요. 게다가 지하철이 도착해서도 먼저 타겠다고 미는 사람이 없었고 내리는 사람을 기다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한눈에 봐도 외국인인 걸 알았는지 한국 사람들은 저희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양보해주기도 하더라고요. 더 놀라웠던 건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지하철 내부였습니다. 영국은 지하철 내부에 쓰레기가 많기도 하고 음료나 음식을 들고 타는 사람도 많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굉장히 깨끗하고 오히려 쓰레기를 자신의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지하철은 내부가 굉장히 넓었으며 좌석 위에 짐을 올려두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영국의 지하철에는 짐을 올려두는 곳이 아예 없거든요.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소매치기가 많은 편이라 지하철 내부에 자신의 짐을 올려둔다면 아마 바로 도둑 맞고 말 겁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자신의 짐을 머리 위에 올려둔 채 헤드셋을 끼고 핸드폰을 하거나 잠을 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영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은 우리 영국인들도 본받아야 할 점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었죠. 서울 남산타워에 도착해서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 안에서 본 남산의 풍경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푸른 나무 사이로 보이는 현대식 건물과 멋있는 도시가 한눈에 들어오자마자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아이들은 정상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이름을 적은 사랑의 자물쇠를 걸며 나중에 다시 꼭 찾으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한국에는 꼭 먹어야 하는 맛있는 음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수학여행 일정을 짤 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들로 선정을 했는데
가장 먼저 맛본 음식은 한국의 치킨이었습니다. 바삭바삭하게 튀긴 후라이드와 매콤달콤한 양념치킨을 처음 맛본 아이들은 서툰 젓가락질을 포기하고 어느새 손으로 잡고 먹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한 학생은 하루 종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좋아했습니다. 영국에는 왜 이런 맛있는 음식이 없는지 아쉬워하는 친구도 있었죠. 저녁에는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홍대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길거리에는 케이팝이 흘러나왔고 화장품 가게나 옷가게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가득했죠. 게다가 홍대에는 길거리 음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닭꼬치부터 시작해서 떡볶이, 계란빵, 마약 옥수수, 회오리 감자 등 먹을 것이 다양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홍대에서 쇼핑도 하고 길거리 음식도 사 먹고 또 한참 외모를 꾸밀 나이라 한국의 화장품도 많이 사더라고요. 한 학생은 화장품을 샀더니 샘플로 이것저것 많이 넣어줬다면서 만족해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서 남은 일정 동안 삼겹살이나 갈비를 먹기도 하고 박물관이나 한강공원 등 다양한 곳들을 가보고 체험하며 지냈습니다. 어느덧 수학여행 마지막 날이 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한국에서의 수학여행은 어땠는지 물어보았어요. 오기 전에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이란 나라에 가기 싫어했던 마음이 부끄럽다 하기도 했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가족들끼리 휴가로 한국에 다시 꼭 올 거라는 학생도 있었죠. 처음엔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아이들은 한국에 대해 더욱 흥미를 갖고 역사나 문화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 합니다. 최근에는 수업을 하다가 지난번에 수학여행으로 갔던 한국에 다시 가고 싶다며 이야기를 꺼낸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돌이켜보니 저도 한국에서 있었던 시간이 너무나 좋았고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준 것 같아 뿌듯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